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6일 오전 11시입니다. 현재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 도심지에서 오랜만에 국군의 날을 축하하는 시가 행진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크라이나 군이 미사일로 크리미아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사령부를 포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치솟는 화염이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잡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간밤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흑해 함대 사령관 빅토르 소콜로프 장군을 포함한 35명이 되겠는데요. 35명의 장교가 죽고 105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군 당국은 부인하지 않고, 다만 며칠 전에는 한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군이 거둔 최대의 성과입니다. 이 흑해 함대는 아주 중요한 함대입니다. 러시아는 흑해 함대가 있고 발틱 함대가 있고 북극 함대가 있고 태평양 함대가 있습니다. 이 흑해 함대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바스토폴에 있는 흑해 함대 사령부를 정확하게 때렸는데, 그것도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 사령부에서 작전 회의가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이 사기의 영향력이 아주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미사일로 공격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군이 근접해 있다는 거죠. 이 크리미아, 우리 크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는 옛날부터 크리미아라고 하는 말이 익숙해가지고 크리미아라고 부르는데, 이 크리미아 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2014년에 푸틴이 일방적으로 무력 침공을 해가지고 빼앗아간 곳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초점이 요 크리미아 반도를 우크라이나가 되찾느냐 하는 것인데, 이 우크라이나는 작심을 하고 지금 크림 반도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미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도 공격을 해가지고 일시 불통하도록 만들고, 작년에는 흑해 함대의 기함을 침몰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흑해 사령관을 폭사시켰다고 하면은 이건 좀 차원이 다른데, 다만 현재 이 전황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과장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다려 봐야 되는데, 사령관이 죽었으면은 반드시 장례식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여름부터 우크라이나가 반격 작전을 펴고 있는데, 그렇게 성과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러시아가 방어진지를 몇 겹으로 설치하는 바람에 이게 돌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피로감이 생겨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내년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결할 경우에 트럼프가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세계 여론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쪽으로 가는 그런 걸 잠재울 수 있으려면 드라마틱한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것인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되어준 무기나 각종 지원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00억 달러입니다. 1,300억 달러. EU 다 합쳐가지고 지원한 것보다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실병력은 보내지 않지만은 이런 막강한 지원과 그다음 특히 정보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 미국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아마 이번에도 이 세바스토폴 흑해사령부에 장교들이 모인다는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공위성 사진으로는 사령부 건물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연기가 나고 화염이 치솟는 그런 장면이 포착된 바가 있는데, 그리고 건물이 상당 부분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러시아 쪽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싸움은 이게 일종의 슬라브족 안의 내전입니다.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는데 러시아란 말의 출발점은 모스크바가 아니고 키이우입니다. 키이우를 옛날에는 전쟁하기 전에는 키예프라고 불렀는데 키예프 공국이 바로 러시아의 모태가 됩니다. 이 키예프 공국은 스웨덴 바이킹이 강을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키이우에서 만든 공국입니다. 이게 나중에 상당히 세력을 늘려 가지고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가 1240년에 몽골 침략을 받아 가지고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를 다시 일으킨 세력이 바로 모스크바에 중심을 두고 있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모태를 따라 올라가면은 우크라이나가 종주국인데 러시아를 다시 독립시켰다, 이런 쪽으로 보면 또 모스크바가 중요한 위치죠. 그러다가 표토르 1세, 표토르 대제라고 부르죠. 표토르 1세가 모스크바에서 수도를 페테스부르크로 옮겨서 거기서 러시아를 개혁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된 기술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개혁해가지고 수도가 페테스부르크에서 쭉 계속되다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볼셰비키 혁명의 그 중심 무대는 모스크바가 아니고 페테스부르크죠.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이 공산당이 모스크바로 다시 이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키이우,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다시 모스크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러시아 전체 민족의 주도권 싸움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전입니다. 그러나 이 내전이 가장 많은 피를 흘립니다. 미국에서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도 아닙니다. 남북전쟁입니다. 약 4년 계속된 남북전쟁에서 당시 미국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되었는데 약 60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쟁 다 합친 것보다도 남북전쟁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고, 1930년대 후반에 있었던 스페인 내전 때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페인 하면은 똑같은 말을 하고 또 다 카톨릭 국가인데도 내전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아직도 내전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윤석열 다음 정부에 다시 문재명 세력과 맥을 잇는 종북 좌익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전적 구도는 총을 든 싸움으로 폭발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북 정권이 들었으면은 틀림없이 먼저 할 일이 군대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군대를 대한민국 편과 김일성 편으로 분열시킬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군의 이 영혼을 팔아먹기 위해서 한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수도권 상공에 한국의 공군력이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한 것,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홍범도를 기리고 홍범도 정신을 이어받으라고 육사에다가 흉상을 만든 거, 이런 게 다 국군의 정신을 완전히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이게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가 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푸틴과 김정은이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게 1950년 6.25 남침 구도입니다. 6.25는 소련의 스탈린이 조종하는 김일성이가 보택동을 끼워 넣어가지고 배후 세력을 든든하게 만든 다음에 남침한 겁니다. 지금 똑같은 판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과 겹칩니다. 감사합니다.